반갑습니다. 창녕초등학교 교사 지연주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뇌활용 학급 경영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어 볼 건데요. 선생님이시라면 누구나 학생 생활지도를 포함해서 학급 경영을 하시죠. 그렇다면 뇌활용, 뇌를 잘 활용하는 학급 경영이란 어떤 것일까요? 여기 사진 한 장을 보시겠어요? 일반 사람들에게 이 집을 좀 그려봐라 라고 하면 첫째, 지붕을 그리고 기둥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춧돌을 그릴 것입니다. 그런데 신영복 시인의 목수의 집 그림을 보시면 목수는 그는 집을 짓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주춧돌을 그리고 기둥을 그리고 마지막에 지붕을 그린다고 합니다. 이를 우리 교육에 비유해 본다면 어떻게 풀이할 수 있을까요? 먼저 주춧돌은 선생님의 교육 철학, 그리고 기둥은 경영의 원칙, 마지막으로 지붕이 학급 경영의 방법이 될 텐데요. 저는 연수에서 처음 이 예시를 듣고 다소 당황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저에게 어떤 교육 철학이나 원칙이 있었던가? 그런 것이 없이 학급 경영의 방법만 찾지는 않았나 자문하게 되었는데요. 교사의 교육 철학은 목표를 결정하고 또 그 목표는 신념의 힘을 가져오게 하는데요. 선생님의 교육 철학은 무엇인가요? 선생님께서는 어떤 학급을 만들고 싶으신가요? 선생님은 아이들을 어떻게 기르고 싶으신가요? 뇌활용 학급 경영에서는 다음 4가지의 목표를 제시합니다. 첫째, 활기찬 몸을 가진 아이. 둘째, 따뜻한 가슴, 정서를 가진 아이. 마지막으로 그렇게 선택을 할 수 있는 아이, 즉 신체, 정서, 인지가 하나로 통합되어 체덕지 전인 교육을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홍익의 마음을 가진 아이, 이런 아이를, 밝은 의식을 가진 아이를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뇌 활용이란 선택하면 이루어지는 두뇌의 힘을 잘 활용하게 하는 훈련이다 라고 제시되어 있어요. 즉, 선택한 것을 이루어내는 힘을 훈련하는 것인데요. 우리 모두에게 있는 이 두뇌의 힘을 잘 쓴다면 누구나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저는 뇌활용 연수에서 이 내용을 알게 되었고 많은 체험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학급 경영의 방법을 통해서 이 두뇌를 활용하는 힘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여기 뇌활용 학급 경영에 3가지 내용이 제시되어 있는데요. 순서가 아주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정서 조절 교육부터 해야 합니다. 우리가 부정정서일 때는 부정을 체험하고 누구나 긍정정서일 때는 긍정을 체험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좋은 선택을 하려면 아이들의 정서가 따뜻하고 긍정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상과 두뇌 우호적인 학급 분위기 만들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자신감 회복 교육인데요. 아이들이 선택하면 이루어지는 이 힘을 믿고 쓰려면 자신감이 필요하겠죠. 이때의 자신감은 비교나 평가에서 오는 자신감이 아닌 본질적 자신감, 누구나 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다. 그 선택을 하는 주체가 바로 나라는 자각, 그리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선택한 것을 이룰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있다라는 자신감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자기선언, 한계 극복 스쿼트 하기, 실수 오케이 문화 만들기와 같은 활동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홍익의 방향성, 즉 가치관 교육인데요. 우리가 선택하면 이룰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했을 때 그렇다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 선택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가치관에서 옵니다.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선택보다는 나와 타인, 나와 주변을 모두를 이롭게 하는 선택을 했을 때 진심으로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팀 프로젝트와 같은 체험으로, 행동화로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세 개의 내용을 어떻게 학교 현장에서 펼쳤는지 사례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서조절 교육입니다. 정서조절 교육으로 명상을 하였는데요. 1교시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간단한 뇌체조와 호흡 명상을 통해 뇌파를 안정시켰습니다. 또 교실 한켠에는 온전한 쉼이라는 작은 명상 코너를 활용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명상이 필요할 때는 하고 이렇게 명상이 생활화 될 수 있도록 안내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양한 신체 활동인데요. 요즘 선생님들 맨발 걷기 많이 하고 계시죠? 이렇게 맨발 걷기, 체육 시간에 맨발 체육, 국학기공과 같은 다양한 신체 활동은 아이들의 에너지를 건강하게 발산시켜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탁월한 효과를 줍니다. 여기 보시는 이 가운데 사진은 재작년 사진이에요. 이때는 등굣길에 아침마다 아이들이 맨발 걷기로 운동장을 돌고 하루를 시작하였는데요. 그야말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매일같이 맨발 걷기를 하였고 마치 우리가 맨발 걷기 할 때 눈이 정말 펑펑 내렸어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눈을 맞으며 실컷 뛰고 웃고 활기차게 놀고 이렇게 귀한 추억을 저희가 가질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를 올 때나 학교를 오지 않는 원격 수업 기간 중에도 채덕지 노트를 쓰게 하였는데요. 아이들이 하루를 생활하면서 스스로 활기찬 몸, 따뜻한 가슴, 밝은 의식을 가꾸기 위해 나는 어떻게 하루를 보냈는가, 어떤 활동을 하였는가를 생각하고 적어보게 하는 활동은 자기 성찰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도 몸을 좀 풀고 계속해서 한번 진행해 볼까요? 먼저 손목을 이렇게 풀면서 긴장을 좀 이완해 보도록 할게요. 가볍게 주먹을 쥐시고 한번 이렇게 돌려볼까요? 동그랗게, 부드럽게. 자, 반대로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손목. 입가 살짝 올리시고요. 지금 자리에 앉아 계시죠? 그러면 허리를 등받이에서 떼고 척추를 바로 한번 세워보세요. 자, 손목, 손목. 두 번째로는 팔꿈치. 팔꿈치도 이렇게 한번 자극을 줘볼까요? 팔꿈치, 팔꿈치. 반대로도 해볼게요. 팔꿈치. 입가에 미소. 자, 첫 번째로 손목, 지금 팔꿈치죠. 그 다음은 어딜까요? 네, 어깨입니다. 어깨 가볍게 잡고 앞에서 뒤로. 또 뒤에서도 앞으로. 이번에는 기지개를 한번 쭉 펴볼 거예요. 깍지 끼시고 양손을 하늘로 쭉 밀어주세요. 자, 손바닥이 천장을 밀어 올린다라는 느낌이 들도록 지그시 눌러줍니다. 지그시. 잠시 버텨볼게요. 5, 4, 3, 2, 1. 바로 하시고 이번에도 기지개를 한번 펴보실 건데요. 이번에는 최대한 뒤에 여기 날개 축지라고 하죠. 견갑골이 자극이 될 수 있도록 조금 깊게 지그시 끝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숨 들이쉬고 내쉬면서 천장. 자, 이 상태에서요. 어깨를 뒤로 한번 보내보세요. 어깨를 뒤로, 턱은 당기시고 어깨는 뒤로. 그리고 팔꿈치를 최대한 뒤쪽으로 늘려줍니다. 자, 이제 천천히 내려올 거예요. 약간 자극이 있고 좀 땡겨, 아파, 이런 느낌이 들 때까지 자, 몸의 감각에 집중하십니다. 몸의 느낌에 집중해 보세요. 천천히. 어떠세요? 좀 긴장이 풀리시나요? 자, 이제 잠시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가볍게 눈을 감으시고 코로 숨을 들이쉽니다.
그리고 편안하게 내쉽니다. 숨을 들이쉴 때 내가 숨을 들이쉬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숨을 내쉬며 내쉬는 호흡에 집중합니다. 마지막으로 온몸으로 크게 들이쉬고 모두 내쉽니다. 눈 감으신 상태에서 양손바닥을 따뜻하게 한번 비벼볼까요? 따뜻해진 손바닥을 얼굴에 가져갑니다. 이 건강하고 밝은 에너지를 나 자신에게 선물해 주세요. 자, 눈 뜨고 손 떼시고 이렇게 사랑스러운 눈길로 나의 팔, 나의 손을 한번 바라볼까요? 그리고 너무 귀하다, 귀하다 그런 느낌으로 몸을 쓸어주세요. 팔, 상체 앞면, 뒷면, 다리까지 쭉쭉 한번 쓸어줘 보세요. 그리고 좋다, 정말 시원하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좋은 정보도 주세요. 교실에서 아이들과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간단한 뇌체조 그리고 호흡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면 아이들의 수업 집중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선생님들께서 활용하실 수 있는 좋은 동영상이 저희 홍익교원연합 유튜브 채널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방문 많이 해주세요. 자,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감 회복 교육입니다. 아이들이 걱정하지 않고 어떤 것을 도전해 보려면 무슨 정보가 필요할까요? 실수 오케이 이런 정보 어떠세요? 괜찮아, 실수할 수 있어, 누구나 실수는 하는 거야 라는 이런 정보 말이에요. 자, 그럼 저와 지금 한번 같이 해보시겠어요? 손을 이렇게 손 동작을 만드시고요. 실수 오케이라고 목소리를 내서 정말 같이 해보시는 겁니다. 자, 준비하시고 실수 오케이. 자, 제가 이 실수 오케이를 아이들과 이제 생활하면서 써보니까 아이들에게는 좀 잘 됩니다. 학생들이 실수했을 때는 누구누구 실수 오케이 괜찮아 잘 되는데 제일 안 되는 거는 저 자신에게였어요. 제가 실수했을 때 저 스스로에게 실수 오케이는 참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우리 연습해 볼까요? 선생님 자신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실수 오케이. 저도 이 얘기를 하니까 좀 긴장이 풀리는 것 같아요. 저희 반 아이들도 이 실수 오케이를 친구들과 또 자기 자신에게 하면서 좋아했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교실에 있는 것도 마음 편안하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라고 이렇게 소감을 얘기하고요. 또 옆반 선생님께서는 이 반 아이들은 참 얼굴이 밝고 기가 살아있어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선생님들께서 만나시는 그 아이들은 어떤가요? 그 아이들은 기가 살아있는,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아이들의 모습인가요? 제가 초등학교에 재직하면서 가장 가슴 아픈 순간은 이제 불과 10여 년 남짓 인생을 살아온 아이들이 선생님 저는 못해요. 했는데 안 돼요. 저 원래 그래요. 라면서 스스로의 가치와 가능성을 보지 못할 때입니다. 여기 계시는 이 선생님의 사진은 초등 뇌교육 멘토링의 멘토 강한모 선생님의 사진이에요. 이 선생님께서는 자기선언이라는 활동을 하셨는데요. 아이들과의 첫 만남 시간에 교탁 위에 올라가서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와 같이 큰 소리로 선언을 하는 시범을 보이시고 아이들이 한 명 한 명 이걸 따라해 보게 하는 행동화 교육을 하셨는데요. 저도 이거를 이제 시도할 때 저부터가 교탁 위에 올라가서 큰 소리를 외친다는 것이 무척 용기를 필요로 하는 선택이었습니다. 자, 저는 용기 있게 시범을 보였고 저희 반 학생들은 어땠을까요? 잘 따라 했을까요? 나눔을 보시면 첫 번째 많이 떨렸다. 두 번째 아직도 떨렸다. 세 번 하니까 이제 좀 자신감이 생겼다 라고 이렇게 나눔을 썼네요. 역시 한국인은 3, 4번 그런 걸까요?
자, 자신감은 언제 어떻게 생길까요? 자신감은 나는 이거 못해, 할 수 없어 라는 한계 정보를 스스로 깼을 때, 그때 내면으로부터 자신감이 차오른다고 합니다. 이 자기선언 활동하기가 나는 쑥스러워서 못해, 저런 거 어색해서 못해 라는 한계 정보를 깨는 것이었다면, 스쿼트는 나는 힘들어서 못해, 아파서 못해, 이제 못하겠어 라는 그런 한계 정보를 깨는 활동이었는데요. 저희 반 학생들이 4학년이었어요, 작년에. 4학년 학생들과 처음에 스쿼트 20회로 시작을 했고요. 일주일에 10회씩 개수를 올려갔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학년 말에 몇 회를 했을 것 같으세요? 우리 4학년 어린이들이 무려 160회를 하였습니다. 와, 사실 아이들이 이렇게 힘든 스쿼트를 160회 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뭐 조금 하다 보면 힘들어지고 힘드니까 아프고 안 하고 싶고 그럴 때 저의 역할은 계속 하게 하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도록 큰 음악을 틀어놓고 너는 할 수 있다. 너의 한계는 오로지 너만이 깰 수 있다. 너를 이길 수 있는 거는 오로지 너다. 너는 할 수 있다라고 제가 목이 쉬어라 막 소리를 하면서 아이들을 응원했는데요. 저는 진짜 내가 할 수 있구나. 내가 해냈어. 힘들었는데 그 마음을 내가 이겼어. 라는 그 심장이 뛰는 그런 체험을 아이들에게 선물해 주고 싶었습니다. 보시면 60번도 대단하다고 했고 처음에는 못할 것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140회를 한 날 인생 최고다라고 했고요. 저희들의 최종 목표 160회를 학기 말에 달성했을 때는 내가 자랑스러워요. 나는 뭐든 할 수 있어요. 과연 선생님 나의 한계는 무엇인가요? 그야말로 교실이 아주 뜨거운 에너지로 가득한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홍익의 가치관 교육입니다. 아이들이 홍익을 실천하는 것이 습관이 될 수 있도록 행동화할 수 있도록 홍익의 콘텐츠를 제작하도록 과제를 부여하였는데요. 먼저 하루에 하나씩 선행을 실천하고 그런 다음에는 팀끼리 모여서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편집을 해서 동영상을 잘 만들까 이런 회의를 하는 과정 속에서 팀과 하나 되기 친구와 조화를 맞춰보는 그런 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아이들은 좋은 음식 먹기, 규칙적인 생활하기, 운동하기와 같은 자기관리 역량에서부터 콘텐츠를 제작 시작했고요.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면서는 가정 내의 효도 활동, 빨래 개기, 신발장 정리하기, 설거지 돕기와 같은 가정 내의 효 활동, 나아가서는 주변에 반찬 배달하기, 쓰레기 종량제 버리는 그 주변을 청소하기, 아파트 청소하기와 같은 주변 이웃사랑에서 지구사랑까지 이렇게 의식이 확대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선생님께서 시키시니까 그냥 했는데 하고 나니 기분 좋다. 하고 나니 뿌듯하고 좋아요. 그리고 매일같이 하다 보니 이제는 습관이 되었어요. 라는 나눔을 주었습니다. 이거는 남학생의 이제 1년을 지내고 난 소감인데요. 자, 덕지의 성장 변화를 보시면 첫 번째, 정보 처리가 바뀌었어요. 전에는 힘들다라는 것은 힘든 거면 좀 피하고 싶고 안 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었었는데 힘이 든다는 것은 나에게 힘이 들어온다는 것이다. 그만큼 나의 마음에 힘이 강해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정보 처리가 바뀌었고요. 마음 편안하게 따뜻하게 많이 웃으면서 가족과 잘 지내고 또 양심적으로 살게 되었다. 의식이 많이 밝아진 것이죠. 그래서 홍익 실천을 꾸준히 하게 되었다. 이렇게 소감을 밝혔습니다.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 저희 반의 학급 신문이에요. 저희 반 학생들이 1년을 되돌아보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7가지 사건을 순서대로 이렇게 뽑아봤는데요. 첫 번째가 자기선언이죠. 할 수 있어 라는 그 강력한 생명력의
느낌을 아이들이 고스란히 잘 전달받은 것 같아서 저에게 정말 보람 있는 그런 학급 신문입니다. 아이들과 이렇게 생활을 하고 어느덧 헤어지는 순간이 해마다 오죠. 그래서 아이들과 마지막 인사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헤어진다. 우리가 몸은 헤어지지만 마음이 하나라면 언제나 우리는 연결된 것이다. 하나이다. 여러분들이 생활하면서 작은 실천, 작은 홍익을 할 때 그때 선생님을 떠올려 준다면 여러분들의 스승이 되고 싶다라는 지연주 선생님의 꿈은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다음날, 다다음날 선생님 제가 집 앞에 쓰레기를 주웠습니다. 선생님의 꿈은 이루어지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어린 제자들이 하나둘 연락을 해올 때 그 순수함에 웃음이 나면서 가슴이 뭉클 기뻤습니다. 뇌 활용 학급 경영을 하면서 저는 참 행복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행복해지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연주 선생님 오늘 발표 너무 감사드립니다. 댓글도 보니까 역시 아이들이라 그런지 그렇게 바뀌는 모습, 변화하는 모습이 너무 예쁘고 너무 대견하고 우리 아이도 그렇게 바뀌고 싶다고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많으시네요. 학부모님들이 보통 이렇게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나면은 우리 아이가 과연 잘하고 있나?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뭐 하고 있지? 이런 것들 굉장히 궁금해 하시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뇌활용 학급 경영을 하시면서 그 교실 속 명상을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반응은 어떠한가요? 학생들의 반응은 의외로 학생들이 명상을 좋아합니다. 잘하고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제 대부분 명상을 눈을 감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눈을 뜨고 애들이 뭐하나, 친구들이 뭐하나 이렇게 살피는 학생도 있고요. 눈 감고 있으라고 그러면 지루해하는 그런 학생들도 있는데요. 잘하는, 집중하는 학생들에게 격려하고 진행을 하다 보면 시간이 흐를수록 반 분위기 전체가 진지하게 명상을 참여하는 모습을 보이고 또 이렇게 몰입을 경험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명상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학교 행사가 있어서 명상을 못하는 날에는 선생님 왜 오늘은 명상 안 해요? 우리 명상부터 빨리 하고 그리고 다른 거 해요. 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학부모님들은 직접 이제 저와 명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아이들의 소감이나 가정에서의 이제 생활을 보시고 학교 생활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시는 건데요. 좋아하시죠. 이제 아이들이 집에서 좀 차분해지고 사춘기인데 짜증이 줄었어요. 이렇게 표현을 하시기도 하고요. 형제 간의 갈등이 있을 때 스스로 이제 이렇게 호흡을 하면서 자기의 정서를 조절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많이 좋아하십니다. 선생님 덕분에, 명상한 덕분에 아이들이 사춘기 무난하게 잘 넘어간다. 이런 말씀도 많이 주시고요. 그렇습니다. 네. 명상 수업을 통해서 아이들이 성장하고 부모님들이 좋아하시는 모습이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예, 지연주 선생님 오늘 발표 정말 감사드립니다.